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가슴 운동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평소에도 어깨가 조금 불편하셨더라면요, 제 운동 영상 중에 푸시업 영상과 어깨 통증 영상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래요. 이 영상들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깨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업의 기본과 또 밀기 운동할 때 어깨를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가슴 운동 첫 번째는 단연코 푸시업입니다. 푸시업은 반드시 필수예요.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 푸시업만큼 이곳저곳에 강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 드뭅니다. 푸시업은 제가 앞서 푸시업 영상에서 지도해드린 것처럼 자기 능력에 맞게 운동 형태를 변형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개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 그 다음에 3에서 5세트씩 하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운동 초보자 하시라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웨이브 푸시업을 권장해드려요. 일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손을 가슴 옆에다 두시고요. 손가락은 옆으로 벌려주신 다음에 내가 웨이브를 타듯이 머리, 가슴, 배, 엉덩이, 그 다음 무릎까지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고, 다시 낮춘 다음 후, 이때 귀랑 어깨랑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지면을 밀고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벤치프레스보다 오히려 푸시업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변형된 동작으로도 하고 좀 어렵게 물구나무 서서도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태가 좀 이쁘고 그 다음에 멋진 가슴을 만들고 하는 데에는 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푸시업을 계속 진행하면 지겨우니까 이제 이런저런 다른 운동을 섞어주는 게 좋아요. 다음은 덤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덤벨 하나 정도는 다이소도 좋고 인터넷에서 구매해도 좋으니까 여자분들이라면 5kg 이하 정도, 그 다음 남자분들이라면 5에서 10kg 정도 사이에서 내가 운동을 하는데 좀 부담이 없는 그런 무게들을 좀 파악을 하고 선정을 해서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덤벨이 없으신 분들은요, 일단 500ml 생수통에다가 물을 담거나 모래를 담아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덤벨을 가지고 덤벨 체스트 프레스를 보여드릴 텐데, 이 체스트 프레스, 가슴을 이용해서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은 실제 푸시업을 제외하고는 가슴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벤치에 누워서 긴 짝대기를 가지고 밀어 올리는 걸 벤치프레스라고 하죠. 저희는 덤벨 가지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덤벨 체스트 프레스라고 이름을 불러볼 겁니다. 보통은 벤치에 누워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바닥에 누워서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닥에 누워서 하는 이유는 벤치가 집에 없어서도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바닥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텀 덤벨 체스트 프레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자, 이런 동작입니다. 실제로는 가슴 근육뿐만 아니라 전면 어깨 또 삼두까지도 많은 자극이 들어가는 운동인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덤벨을 양손에 들고 바닥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귀랑 어깨랑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끄집어 내려주시면서요, 날개뼈를 척추에 가깝게 모아주면서 어깨 안에 공간을 넓혀주고 팔이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 팔꿈치는 내 어깨 측면도 아니고 너무 하단도 아닌 45도 부근에서 이렇게 팔꿈치가 지면에 닿도록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 손에 드는 덤벨은 항상 지면에 요렇게도 아니라 지면 대비 전환이 90도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목은 이렇게 과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주먹을 꽉 쥔 채로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로,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세를 만든 다음 귀랑 어깨랑 멀어진다는 이 어깨 느낌을 계속 고정해 주셔야 돼요. 귀랑 어깨랑 멀어지면서 날개뼈를 척추에 가까이 모으면 가슴이 살짝 이렇게 내밀어진 형태가 되는데, 이 어깨의 모양과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선까지 내가 밀 수 있는 곳까지 한번 밀었다가 후 뱉어내시고, 다시 지면에 팔꿈치가 닿을 듯말까지 왔다가 다시 후 밀어주시고, 다시 왔다가 후 밀어주시는 동작이에요. 이때 손이 당연히 휘청휘청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도록 잘 밸런스를 잡고 힘을 꼭 준 채로 우리가 운동을 진행해야 되고, 만약에 힘차게 밀어 올리면서 어깨가 고정되지 않고 앞쪽을 밀려 나온다든가 균형을 잃게 되면 다시 어깨를 고정시키면서 운동을 하는 동작이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초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어깨가 귀랑 어깨랑 멀어지면서 이 팔이 움직일 때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이렇게 셋업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정시킨 어깨가 내가 너무 힘차게 밀거나 조금 집중을 못해서 제멋대로 이렇게 밀려나가서 덤벨을 밀어내는 일을 돕는다면,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깨를 고정시키고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밀렸다가 고정시키고 내려오면 좋겠지만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밀려 나왔을 때 이렇게 불안한 형태로 어깨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깨 관절 안에서 마찰이 생기고 부상을 입게 되겠죠. 또 우리가 밀어 올릴 때 가슴 근육과 어깨 삼두가 아니라 이렇게 어깨 관절 통째를 이용해서 다른 근육까지 보조받아서 밀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빠지면서 동작을 진행해 준다면 어깨 관절 안에서 생기는 마찰로 당연히 어깨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고 불편한 통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한테 벤치보다는 바닥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벤치에 눕게 되면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내려갈 수 있는 범위가 바닥보다 훨씬 크게 돼요. 이게 바닥이기 때문에 내가 등이 닿은 여기까지밖에 못 오지만 벤치에 누워있다면 벤치가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으니까 내가 더 많이 팔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때 범위가 커지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깨 관절을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요, 팔꿈치가 많이 내려가면서 이 고정시킨 어깨가 이렇게 이탈되면서 제멋대로 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운동의 숙련자가 되신다면 어깨를 컨트롤하면서 가동 범위를 쭉 늘렸다가 어깨를 잡아 넣은 상태에서 밀곤 합니다. 그러나 보통 입문자들은 이 근육에 힘이 빠지는 순간 어깨 컨트롤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빠져나온 채로 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생기는 이 어깨 안의 마찰은 어깨 부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늘 운동 영상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보통 뇌는 안정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힘들어 이제 못 올릴 것 같아 힘을 소진했을 때 동작 진행이 어렵다 싶으면 이 관절 또 다른 근육들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동작을 완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불안전한 관절이 부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 외에도 주의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간혹 이 어깨를 귀랑 어깨랑 멀어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날개뼈를 척추에 가깝게 모아주세요 하는 이 동작이 허리를 그냥 뒤로 꺾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깨를 고정하고 가슴을 자연스럽게 내미는 게 아니라 허리를 과하게 꺾는 동작이 나오곤 해요. 이 날개뼈를 척추와 가깝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지, 이게 허리를 뒤로 꺾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누워서 보여드리면 먼저 편안하게 허리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누워있는데, 이때 귀랑 어깨랑 멀어지면서 날개뼈를 척추로 가까이 모으다 보니까 살짝 허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허리를 이렇게 꺾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과도하게 허리가 젖혀지게 되면 오히려 이 가슴 운동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겨요. 허리가 너무 젖혀지니까 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압박되면서 또 충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간혹 이제 파워리프팅을 할 때 무거운 걸 들어 올리면서 누가 더 무겁게 드나 가슴을 터치했다가 이 팔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미는 이런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또 이런 훈련을 하는 분들은 허리를 과하게 젖히고 들어 올리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허리를 과하게 젖혀줘야 이 무거운 바벨에 가슴이 터치됐다가 팔꿈치를 펴지면서 올라가는 이 거리가 짧아지니까 이 무거운 바벨이 내려오는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일종의 테크닉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인이나 조금 더 허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가슴 운동을 할 때 과하게 허리를 젖히면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거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과거에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걸까? 무조건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꺾어야 좋다 그랬는데,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지식이 부족하고 또 완전 전문가한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겠죠. 저도 몸으로 직접 떼어가면서 배운 편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너무 허리를 꺾지 말고 가슴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귀랑 어깨는 멀어지고 날개뼈를 모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덤벨 바텀 체스트 프레스의 완성된 동작은 이겁니다. 후, 어깨 잘 고정시키고 후. 이때 손 모양은 제가 어깨 통증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렇게 엄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 동작으로 할수록 어깨 공간이 좀 좁아지니까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선생님 저 이거 가슴 운동인데 가슴에 자극이 잘 안 오는데요,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일단 하세요. 이 가슴 근육도 어느 정도 크기가 좀 생겨야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데, 이 근육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힘을 주려고 해도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 또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전문가가 옆에서 막 촉지해가면서 하면은 인지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초보 때는 원래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자극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누워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를 잘 잡고 진행한다면 무조건 자극이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한 달 정도는 계속 해나가면서 그 후에 한번 판단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덤벨 플라이인데 이것도 바닥에서 진행할 거니까 바텀 덤벨 플라이라고 부를게요. 이 덤벨 체스트 프레스와 시작 동작이 굉장히 유사해요. 말 그대로 운동 이름이 플라이니까 날개치 타는 동작이에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동작은 동일합니다. 덤벨을 쥐고 먼저 바닥에 누워주시고요. 자연스러운 각도로 팔을 벌려주시고, 그 다음 귀랑 어깨랑 멀어지게 만든 다음 일단 한번 밀어 올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팔꿈치를 완전히 이렇게 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구부린 채로 주먹 잘 쥐어주시고요. 말 그대로
플라이, 날개짓 한다는 느낌으로 팔꿈치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갔다가 후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고정시킨 어깨가 뒤로 갔다가 오는데 이렇게 빠지거나 한다면 안 되니까 잘 고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선생님 너무 무거워서 고정이 안 돼요. 그러면 덤벨을 좀 가벼운 걸로 바꾸셔야겠죠. 덤벨 플라이는 덤벨 체스트 프레스 무게보다 훨씬 더 가볍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닿을 듯 말 듯 내려갔다가 후, 뭐 또 다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후 모아주시고 다시 마셨다가 후 모아주시는 동작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슴을 살짝 내민다는 느낌으로 허리가 살짝 들릴 거고요. 그다음 귀랑 어깨랑 멀어지는 포지션은 꼭 잘 유지시켜주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까 덤벨 체스트 프레스처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어깨가 안전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 플라이 동작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정시킨 어깨가 빠져나간 다음에 제멋대로 덤벨을 들고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해버린다면 이제 관절 안에서 생긴 마찰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에게는 이 덤벨 플라이도 벤치보다는 바닥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닥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벤치에 눕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꿈치가 내려갈 수 있는 범위가 바닥보다 훨씬 더 크게 되니까 이때 어깨 관절을 고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팔꿈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부상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숙련자가 된다면 어깨 컨트롤하면서 운동 범위를 늘려서 가슴을 쫙 찢고 후 모아온다면은 가슴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겠지만 이제 입문자들은 힘이 빠지는 순간 어깨 컨트롤이 안 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덤벨 플라이 동작도 15개에서 20개를 할 수 있는 적당한 무게로 3에서 5세트 가량 내 기량에 맞게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덤벨 플라이랑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동작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앉아서도 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동작인데 앉아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풀업 밴드라는 이 밴드를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동작 명칭은 밴드 플라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풀업 밴드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동작이고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팔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마트 같은 데 팔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게 좋고, 나한테 맞는 적절한 강도의 풀업 밴드를 가지고 밴드를 이렇게 등 뒤로 넘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등 뒤에 이렇게 잘 밀착시켜 주시고 밴드의 양쪽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확실하게 쥐어 주신 다음에요, 덤벨 플라이 동작과 유사하게 귀랑 어깨를 멀어지게 만든 다음에 딱 고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 날개짓을 하듯 양손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손을 가운데로 모으는 동작입니다. 덤벨이랑 다르게 밴드는 늘어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력 때문에 동작 중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빼면 이렇게 되니까 힘을 빼지 못하고 항상 근육에 힘을 준 채로 후 버티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극이 훨씬 더 크게 와요. 이것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해졌을 때 이렇게 밀면서 모아야 가슴에 힘이 더 들어가는데, 선생님 저는 못 밀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모을 수 있는 한 팔꿈치 살짝 구부리고 모아주시면 돼요. 이제 밴드 플라이도 마찬가지고 보통 15개에서 20개 운동을 하는데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는 정도로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맞게 뭐 강도를 바꿔주셔야겠죠. 그 다음 세트 수는 보통 3에서 5세트 가량 운동량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다. 밴드 플라이는 팔이 몸 앞으로 왔을 때 힘이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가슴 운동들보다 어깨 부상이 좀 적은 편에 속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이제 가슴 운동에 좀 상대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게 밴드 하나만 있어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슴 운동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이게 어디에 운동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를 고정시키고 가슴이 내밀어지듯 만든 다음 양손을 앞으로 밀어내거나 이렇게 모으는 동작은 무조건 가슴에 자극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 근육이 이렇게 가운데 늑골에서 시작해서 이 양쪽 옆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을 앞으로 모으거나 얘를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동작에는 가슴이 무조건 수축이 들어가고, 이런 동작을 하면서 사실 가슴뿐만이 아니라 전면 어깨 그리고 팔 뒤 이렇게 상체 전반적인데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자극을 아직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 근육 사이즈가 충분하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극을 정확하게 느끼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정도는 한번 계속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근처에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들한테 이것만 어떤 느낌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충분히 다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다만 동작을 진행하면서 힘이 부족해서 어깨 고정하는
운동하는 힘이 풀려버려서 어깨가 둥글게 말린 채로 뭔가 앞으로 밀어낸다거나 손을 모은다면 그때는 온전히 이제 가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가 도와주는 셈이 돼버리고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어깨를 고정시키면서 운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가슴 운동을 충분히 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슴 운동을 잘 했지 못했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팁이 있는데, 양쪽 팔꿈치를요 이렇게 서로 모으려고 노력을 해보면 가슴에 자극이 충분히 들어가고 약간의 팽창감이 느껴지게 되면 이렇게 팔꿈치를 모으는 동작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 여기서 오다가 멈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슴 근육이 제대로 쓰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 플라이도 점점 쉬워진다면 더 두껍고 힘든 단계의 밴드를 교체하시면 되고, 덤벨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도 무게를 좀 더 올려주시고, 플라이 같은 경우도 무게를 조금씩 올려주시면 되겠죠. 오늘 소개시켜드린 운동은 푸시업, 덤벨 체스트 프레스, 그다음 덤벨 플라이, 이제 밴드 플라이였습니다. 이 운동들을 제가 설명드릴 때 최대한 부상이 없고 초보자도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버전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운동 순서는 전체적으로 근육을 쓰면서 점점 디테일하게 근육을 쓰는 방식으로 푸시업, 그다음 덤벨 체스트 프레스, 덤벨 플라이, 밴드 플라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세상에는 진짜 더 다양하고 좋은 운동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은, 결국 좋은 몸을 만드는 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꾸준히 하루하루 운동을 멈추지 않고 양질의 재료를 날마다 챙겨 먹는 것만이 가장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운동에 지름길이 없어요. 다른 케미컬의 보조가 없다면요. 이 힘든 운동을 견뎌내고 양질의 음식을 잘 채워 넣는 것만이 결국에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